네. 자, 오늘 영상은 진짜 좀 각 잡고 들으셔야 합니다. 엔비디아 3년 뒤 주가가 정말 역대급 상승장이 올 거라는 이유, 혹시 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 보면 다들 엔비디아 여기가 고점 아니냐, 이제 잔치 다 끝나고 설거지 단계 아니냐 이러면서 겁먹고 계시는 분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딱 말씀드리는데 월가 진짜 큰 손들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판을 짜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지금 이 흐름 모르면 진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오늘은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향후 3년 뒤에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얼마가 될지 제가 진짜 밤새워가며 전부 뜯어왔으니까 딱 1분만, 아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 하나만 먼저 던져볼게요. 솔직히 여러분은 엔비디아가 이미 오를 만큼 올라서 이제는 산꼭대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진짜 거대한 돈잔치가 시작되는 그 입구에 서 있다고 보십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2년간 정말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2025년 한 해만 해도 약 39%가 넘게 상승했고, 시가총액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4.5조 달러를 돌파했죠.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 이게 단순히 AI 열풍 때문에 거품처럼 부풀어 오른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이 회사가 도대체 뭘 팔고 있는지부터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예전에 엔비디아는 그냥 우리 집에서 게임할 때 그래픽 예쁘게 보여주는 부품 만드는,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였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려면 엄청난 계산 능력이 필요한데, 그 계산을 해주는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금을 캐려면 곡괭이가 필요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골드러시 때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은 금 캔 사람이 아니라 그 옆에서 곡괭이 판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AI 시대에 그 곡괭이가 바로 엔비디아 칩인 겁니다.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도, 테슬라도 AI를 하려는 모든 회사는 엔비디아 칩을 사야만 합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엔비디아가 앞으로 3년 뒤에 역대급 상승장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발굴해온 핵심 근거들을 하나씩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2026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루빈이라는 차세대 칩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칩이 블랙웰이라는 건데, 사실 이것만 해도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버거워하거든요. 근데 이 루빈은 블랙웰보다 추론 성능이 무려 5배나 강화됐습니다. 여기서 추론이 뭐냐면 AI가 실제로 생각하고 답을 내놓는 과정을 말해요. 우리가 챗 GPT한테 뭐 물어보면 답이 쫙 나오잖아요. 그 과정이 바로 추론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AI를 공부시키는 훈련 시장이 컸다면 2026년부터는 그 공부한 AI를 실제로 써먹는 추론 시장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공부는 한 번만 시키면 되지만 써먹는 건 매일매일 수억 번씩 하니까 시장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이 거대한 추론 시장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앞으로 3년의 승부를 가르는 건데, 엔비디아의 루빈이 바로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자, 루빈의 기술적 혁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여기에는 HBM4라는 차세대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HBM이 뭐냐면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해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는 부품인데, 이게 기존 HBM3 대비 용량은 288GB로 늘었고 데이터 전송 속도는 초당 2TB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 고화질 영화 4,000편을 단 1초 만에 옮길 수 있는 속도입니다. 왜 이렇게 빠른 속도가 중요하냐면 바로 에이전틱 AI 때문입니다. 젠슨 황이 2026년 1월 CES에서 AI의 정의를 새로 내렸죠. 기존에는 AI가 그냥 질문하면 답 주는 수준이었는데 에이전틱 AI는 다릅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사용하고 결과를 평가해서 수정까지 하는 진짜 똑똑한 비지서 같은 존재거든요. 이런 에이전틱 AI가 제대로 생각하려면 엄청난 양의 정보를 동시에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사람으로 치면 책 수천 권을 머릿속에 동시에 펼쳐놓고 참조하면서 생각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크고 빨라야 하는데 루빈의 HBM4가 바로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과거에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는 AI가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기존 방식을 완전히 박살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알렉스넷은 엔비디아 GPU 2개를 썼습니다.
그 순간부터 AI 연구자들 사이에서 엔비디아 없이는 일을 못하게 됐는데 지금 루비는 그때의 충격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전 세계 산업 전체를 무대로 재현하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엔비디아가 이제 단순한 부품 가게가 아니라 건물주가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는 조립 PC를 맞추는 거랑 똑같았어요. 머리는 인텔 거 사고 눈은 엔비디아 거 사서 끼워 맞추는 식이었죠. 근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베라라는 자체 CPU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제부터 딴 집 거 섞어 쓰지 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것만 써. 쉽게 말해서 맛집에 갔는데 단품 주문이 안 되는 겁니다. 손님, 우리 가게는 무조건 풀코스 세트만 팝니다. 에피타이저,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전부 우리가 만든 것만 드세요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을까요? 바로 압도적인 속도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는 수만 개의 칩이 들어가는데 얘네끼리 대화하는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엔비디아는 자기네 칩들끼리만 다니는 전용 고속도로를 뚫어놨습니다. 이걸 NVLink라고 부르는데 초당 3.6 테라바이트 속도입니다. 기존보다 2배나 빨라졌죠. 경쟁사들이 칩 하나 잘 만든다고 해서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 우리가 고화질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통 고화질 영화 한 편이 4GB 정도 하잖아요. 이걸 집에서 제일 빠른 인터넷으로 받아도 30초 정도는 걸립니다. 근데 엔비디아 루빈 칩은 딱 1초에 영화 900편을 보내버립니다. 제가 지금 눈 한번 깜빡했죠. 그 찰나의 순간에 넷플릭스 영화 900편이 저쪽 칩에서 이쪽 칩으로 통째로 순간 이동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딱 떨어지게 계산하니까 체감이 확 되지 않으십니까? 남들은 7시간 30분 걸리는 작업을 이 집은 1초 만에 끝내버리는 거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거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도 엔비디아 풀세트를 살 수밖에 없는 가두리 양식장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애플이죠. 아이폰 쓰면 애플워치 차야 하고 에어팟 껴야 제일 편하잖아요.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는 거. 그걸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상대로 거대한 가두리 양식장을 완성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지정학적 악재인 줄 알았던 중국 문제가 오히려 초대형 호재로 돌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이 중국한테 반도체 못 팔게 막아서 엔비디아 매출 꺾였다고만 알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2021년에 26%였던 중국 매출 비중이 10% 아래로 곤두박질 쳤으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1월 8일에 블룸버그에서 아주 결정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1분기 그러니까 3월 안으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H200 수입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중국도 자존심 세우느라 우리도 화웨이 칩 쓰겠다 하면서 버텼는데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 빅테크들이 AI 개발하려고 보니까 이 화웨이 칩으로는 도저히 엔비디아 성능을 못 따라가거든요. 결국 중국 정부가 오케이, 군대에서 쓰는 거 말고 일반 기업이 돈 버는 용도로는 엔비디아 칩 사게 해줄게라며 백기를 든 셈이죠. 여기에는 젠슨 황의 집요한 설득도 한몫했습니다. 젠슨 황이 미국 정부한테 계속 너네가 막을수록 중국 애들 자립심만 키워주는 꼴이다라고 경고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받아들여서 수출을 풀어준 겁니다. 물론 매출의 일부를 미국 정부에 내야 하는 조건이 붙었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닫혔던 시장이 다시 열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시장의 반응은 이미 시작됐어요. 알리바바랑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이미 엔비디아랑 물밑 접촉을 끝냈고 엔비디아는 이 물량을 대려고 대만 TSMC한테 H210 생산 라인 더 돌려달라고 긴급 주문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건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공장이 돌아가고 물건이 선적된다는 확실한 실적 신호입니다. 월가에서는 이렇게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면 연간 매출이 최소 300억에서 400억 달러는 더 찍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죽었던 매출처가 되살아나는데 그 규모가 웬만한 글로벌 기업 전체 매출이랑 맞먹는 수준인 거죠. 물론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구글은 TPU, 아마존은 트레이니엄, AMD는 ROCm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이 성벽을 넘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심지어 구글과 메타가 손잡고 토치 TPU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독점을 깨보려고 덤비고 있죠. 근데 엔비디아가 이걸 보고만 있겠습니까? 지난 2025년 12월에 쿠다 역사상 가장 큰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성벽을 더 높게 쌓아버렸습니다. 경쟁사들이 따라올 만하면 격차를 더 벌려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NIM이라는 새로운 무기도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AI를 실제 서비스로 만들 때 쓰는 마법의 레시피 같은 겁니다. 이걸 쓰면 개발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 아주 영리하게도 이 레시피는 오직 엔비디아 주방에서만 요리가 됩니다. 다른 칩을 쓰면 재료 손질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생노동을 해야 하는 거죠.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이런 식으로 시장을 장악했잖아요. 모든 프로그램이 윈도우로 만들어지니까 다른 운영체제로 갈아타기가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가 AI 세계에서 그때의 윈도우와 똑같은 절대적인 표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가가 얼마까지 간다는 거예요? 월가에 진짜 독한 놈들이 계산기 두드려서 내놓은 엔비디아 3년주가 로드맵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먼저 2026년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로젠블레트나 웨드부시 같은 곳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때 엔비디아 주가는 220달러 선을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간단해요. 아까 말한 중국 시장 매출 400억 달러가 회복되고 루빈 칩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숫자로 찍히는 해거든요. 이때 시가총액은 가볍게 5조 달러를 안착하고 6조 달러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2027년 여기가 진짜 점프 구간입니다. 이때는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 IB들이 주목하는 이익률 폭발 시기입니다.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마진이 붙으면서 주가는 300달러를 도전하게 됩니다. 단순히 매출이 느는 게 아니라 100원 팔아서 60원 남기던 걸 70원 남기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이때가 되면 엔비디아 혼자서 전 세계 주식시장 시총의 15%를 차지하는 말도 안 되는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2028년. 이때는 에이전틱 AI가 완성되고 로봇 시장이 열리는 해라고 했죠.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주가 400달러, 시가총액 10조 달러라는 꿈의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합친 것보다 더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어? 싶으시죠? 근데 3년 전에 엔비디아가 지금 이 가격 온다고 했을 때도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구조적 변화는 항상 우리의 상상보다 더 높고 더 빠르게 숫자를 밀어 올린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엔비디아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2026년에 꼭 챙겨봐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루빈 칩 양산 소식을 봐야 해요. 2026년 하반기에 루빈이 제때 나오는지 성능이 발표대로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양산 지연이나 수율 문제가 터지면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조롭게 나오면 상승 모멘텀이 붙겠죠. 그 다음으로 빅테크들의 AI 투자 계획을 봐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가 올해 AI에 얼마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거든요. 2025년에 이 회사들이 AI에 5천억 달러 이상 쏟아부었습니다. 2026년에도 이 숫자가 늘어나면 엔비디아한테 좋은 겁니다. 근데 줄어든다고 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국가 단위 계약 소식도 중요합니다. 인도, 사우디, UAE 같은 나라들이 엔비디아랑 대규모 계약 맺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게 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건 기업 투자와 달리 경기 영향을 덜 받아서 더 안정적이에요. 마지막으로 AI 실패 사례 뉴스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어떤 회사가 AI 도입했는데 효과 없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AI 버블론이 고개를 들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수 있거든요. 이걸 종합해서 상황별로 예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루빈이 제때 나오고 빅테크 투자도 늘고 국가 계약도 터지면 2026년 하반기부터 주가 상승 동력이 확실히 생깁니다. 근데 빅테크가 투자 줄인다고 하는데 국가 계약이 그만큼 들어오면은 서로 상쇄돼서 주가는 옆으로 갈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AI 실패 사례가 쏟아지고 투자가 얼어붙으면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국 매출 회복이 예상대로 되는지도 봐야 합니다. 25% 통행세 내면서 팔았는데 거기다 부품값도 올랐다면 매출은 느는데 남는 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이익률 변화를 꼭 챙겨봐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향후 3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반도체 기업의 성장이 아닙니다. 과거 증기기관이 인류의 근육을 대체했던 산업혁명처럼 이제 인류의 지능이 디지털로 옮겨가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의 가장 맨 앞줄, 그 길목을 엔비디아가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규제 이슈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주가는 거칠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파도는 언제나 치지만 그 아래 흐르는 해류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남들이 당장의 주가 등락을 보면 너무 비싸다, 고점이다라고 공포했던 때 우리는 이 변화의 본질과 구조를 믿고 묵묵히 그 흐름에 올라타 있으면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